언젠가부터 내 삶은 마치 돌아가는 행성들 사이에 껴있는 작은 위성처럼 바쁘게 돌아갔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알람 소리에 놀라서 겨우 일어나서는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고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대도시의 복잡함 속에서 조금의 안식이라도 찾고자 가까운 공원을 찾아갔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옆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말을 걸어왔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이 오랫동안 명상을 해왔으며 그것이 어떻게 그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노신사는 매일 아침 단 5분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평온한 그의 얼굴을 보고 나도 해보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새벽부터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 조용한 곳에 앉았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모든 생각을 머릿속에서 비워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임없이 떠올라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시도해보니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단 5분이었지만 그 시간이 내게 주는 평온함은 생각보다 컸다.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5분 명상을 실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혼란은 점점 사라졌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 반응도 달라졌다. 명상은 마치 내 마음속에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었고 그로 인해 나는 일상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의 나는 그런 여유로움을 찾지 못하고 있던 과거의 나와는 많이 달라졌다. 명상은 나에게 단순한 습관이 아닌 마음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다. 내가 경험한 명상의 힘은 단지 공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단 5분이지만 그 혜택은 하루 종일 지속된다. 명상이 아니라면 경험할 수 없던 내 삶과의 새로운 관계를 매일 아침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나는 오늘도 아침 5분 명상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머지않아 나이든 노신사가 되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경험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건강 관련 자료를 모으던 김씨는 장 건강의 중요성에 매료되었다. 현대인의 바쁜 삶 속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장 건강이 사실 전체적인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계기는 친구 영수의 얘기에서 시작됐다. 영수는 항상 피곤하다고 불평을 했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병원을 방문했고 의사는 그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영수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영수는 장이 편안해졌고 놀랍게도 에너지 수준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씨는 영수처럼 프로바이오틱스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프로바이오틱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조사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좋은 균들을 의미하며 소화를 돕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유산균, 비피도박테리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 김씨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다양한 방법을 조사했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캡슐, 가루 형태로 나온 제품을 약국이나 온라인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하루 일과의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포함시키기 위해 아침 식사와 함께 요구르트를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소 좋아하던 김치의 양을 조금 더 늘렸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김씨는 장이 편안해지고 피부도 밝아졌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장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으며 꾸준히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갔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장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을 실감한 김씨는 이것이 평생의 건강을 위한 작은 투자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말을 무작정 따랐던 시절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몸과 물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며 내가 겪었던 여러 일들을 담고 있다. 예전에는 사람들은 그냥 물이 몸에 좋다는 막연한 이유로 많은 물을 마셔야 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구전처럼 퍼져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이어졌고 나 역시 그 영향을 받았다. 어느 여름 무더운 날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러 갔고 우리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산 위로 올라가면서 급격히 길어지는 그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으며 더위와 싸웠다. 물통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마침내 작은 계곡을 발견했고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시원한 물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의 청량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 순간 물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 이후로도 여러 상황에서 물은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감기가 걸렸을 때, 운동을 할 때, 시험 준비로 밤을 지새울 때도 물 한 모금은 언제나 나의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 일일 물 섭취량에 대한 연구 기사를 읽게 되었다. 인간의 체중, 활동량, 날씨, 음식 섭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더운 여름 날씨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체내 수분, 손실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추운 날씨에는 쉽게 탈수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물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적용된다. 물중독이라는 현상도 존재했는데 과도한 물 섭취가 혈액에 나트륨 농도를 낮추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물 대신 커피, 콜라,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촉진시키므로 물로 섭취량을 보충해야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감안한 결과 나는 결론을 내렸다. 나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목이 마르면 즉시 물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자신의 수분 요구량을 알아가게 되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물의 양이 아닌 균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그에 맞춰서 물을 마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나에게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도구가 아닌 내 몸의 일부분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여러 경험을 통해 얻은 이 깨달음은 이제 나만의 건강 습관이 되었고 더 나아가 내 몸속에서 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김준수는 언제나 밤을 새우는 것이 일상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습관이 든 그는 직장인이 된 지금도 일의 마감을 앞두고는 밤을 꼬박 새우는 일이 잦았다. 주말에도 번번이 친구를 만나거나 밀린 드라마와 영화를 보느라 잠을 덜 자는 날이 많아졌다. 처음에 그는 젊고 건강하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면서 그의 몸은 서서히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낮 동안 집중력이 흐려졌고 가벼운 두통이 잦아졌다. 잠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괜찮아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준수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중 실수를 저질렀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것을 망치게 되었고 이후 상사의 지적을 받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피곤이 몰려온 나머지 버스에서 그대로 잠들어 아슬아슬하게 자신의 정거장을 지나쳤다. 그는 이런 일이 계속돼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수면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수면 부족이 단순 피로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체중 증가, 심혈관 질환, 심지어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수면 중 뇌가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 그때부터 김준수는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했다.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고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과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였다. 처음에는 여전히 잠들기가 쉽지 않았지만 점차 그의 몸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에 적응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다르게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상쾌해졌고 업무 중에도 눈에 띄게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두통도 사라졌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더는 하지 않게 되었다. 김준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험을 공유하며 사람들이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기를 바랐다. 그의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수면 전도사라 불리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조언을 듣고 자신들의 수면 패턴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다. 김준수의 이야기는 수면이 단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지금도 꾸준히 수면의 중요성을 주변에 알리며 스스로도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집안일로 바쁜 주부, 수업과 과제로 잔뜩 스트레스 받은 대학생 모두에게 적합한 간단한 요가 자세가 있다. 요가는 전문적인 수업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일상에 접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 자세 5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고양이 소 자세. 이 자세는 등과 목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어떻게 하냐고? 손을 어깨 너비로, 무릎은 엉덩이 너비로 바닥에 대고 기어가는 아기 자세를 하면 된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며 허리를 낮추고 머리를 하늘로 향하게 한다. 이때 등이 곧게 펴지도록 한다. 그런 다음 숨을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면서 머리를 가슴 쪽으로 당긴다. 이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몸 전체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자세는 아기 자세다. 어린 아이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는 이 자세는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하다.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대고 앉는다. 그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눕히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준다. 이 자세는 하루의 피곤함을 잊고 잠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세 번째는 전사 자세. 이 자세는 하체 근력을 키워주고 자신감을 높여준다. 두 발을 벌리고 한쪽 발을 앞으로 뻗으며 다른 쪽 발은 뒤로 곧게 뻗는다. 양팔을 하늘로 높이 들어올리고 시선을 앞쪽으로 한다. 이 동작을 통해 나는 내 인생의 전사다라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나무 자세다. 이 자세는 균형 감각을 길러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한 발로 서서 다른 발이 발바닥을 반대쪽 허벅지에 댄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앞에서 합장하거나 머리 위로 쭉 뻗어 균형을 잡는다.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균형 감각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코브라 자세다. 이 자세는 등과 어깨를 풀어주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뒤 손바닥을 어깨 옆에 두고 팔을 쭉 펴면서 상체를 들어준다. 이때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매일 몇 분간의 시간만 투자하여도 요가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굳이 요가 센터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학교에서,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이 간단한 자세들을 실천하면 일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이제는 나 그리고 당신, 우리 모두 일상의 짧은 순간을 투자해 나만의 힐링 타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